안녕하세요. 구테타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혹시 창업 그리고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독일의 법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구테타 코리아 채널은 독일에 대한 모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일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열심히 드리고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테크, 또 창업, 또 자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주로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하니까요, 구독하고 또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더 빨리 보실 수 있고, 또 구독하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해주세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 영상에 페이스북 우리 구테타 코리아 채널 보시면은 독일에서 개인 사업 시작하는 요령 2개 영상으로 주로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독일에 어떤 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 그룹에 독일 개인 사업 자영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제가 주변에 몇몇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고 또 개인 사업, 자영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잘 안 되셔서 좀 손해를 보시고 그 사업을 접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또 제가 링크 달아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그룹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업 시 셀프 항목 체크 10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는 나의 준비 점수는 몇 점인가 입니다. 먼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경험 같은 경우는 가장 쉽죠. 내가 A라는 분야의 일을 할 경우에 내가 그 A라는 분야의 일을 최대한 많이, 여기서는 최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두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같은 경우는, 경험은 말 그대로 그 업무 분야에 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꽃집을 할 건데 꽃집에서 꽃을 만드는 것 외에 회계, 재무, 또 마케팅, 영업, 또 관리,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비자, 자본인데요. 성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은 보통 사람들이 성격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성격만큼 진짜 사업에 맞게 고쳐야 되고, 또 사업에 맞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가장 크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첫 단계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준비 분야의 A부터 Z까지 모두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지금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2012년도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뼈아프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하고 2016년도에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실패를 할 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구나, 요런 것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재취업을 하고 나머지 3년 반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정도면 또 준비가 된 것 같다 해서 정말로 많이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4년 정도 됐고요. 제가 2012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저는 서비스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에 상점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모아놓은 돈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그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상점, 또 어떤 샵을 열었을 경우에는 실패하게 될 경우에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은 없지만 이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럼 해야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러면 되겠지라고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일을 배우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준비를 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인맥을 맺고요. 또 그 전문가들이 나중에 나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준비 과정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디어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또 방향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전문가로 또 알고 있는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지식 쌓기, 이건 무엇인가? 꽃집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꽃집을 창업을 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손재주가 좋죠. 그래서 꽃을 이쁘게 포장을 하고 다 하는데 한번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스와트 분석이 무언가? 또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짤 수 있는가? 페이스북 광고를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고, 검색 광고는 또 무엇이지? SEO는 또 뭐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최적화, 웹사이트를 검색 최적화하는 거고요. 영업 전략,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나? 사업 전략, 또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 수익률, 내가 총 이번 달에 3,000유로 아니다 뭐 10,000유로를 팔았을 때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되지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인가? 유튜브 광고는 또 어떻게 하나? 뉴스레터를 발송하면 어떨까? 웨브사이트는 어떻게 운영하나? 어떻게 만드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얼마인가? 또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사이트 관리하고 ROI,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세금 신청 번호, 이런 것들을 꼭 내가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활용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시면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고 책 한 장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년 후, 3년 후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창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또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주변의 것들을 도와주는 그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유튜브로 우리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예능 같은 거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보는데, 저도 요새 바빠지고 나서는 최근 한 6개월 정도 제 유튜브 이렇게 그 피드를 보면 다 자기계발, 사업, 마케팅, 영업, 전략 뭐 이런 쪽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요 근래 그런 예능이나 그런 거를 안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쉬는 시간에도 또 부족한 거를 뭘 메꿔야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채우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연습을 미리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3년 후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마케팅이면 마케팅, 영업이면 영업,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그리고 독일의 행정, 독일의 세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것이고요. 혹시나 첫 사업에 실패를 하실지라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더 객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을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할 건데요. 사람들은 흔히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성격도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는 문제가 왔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좋죠. 비관적인 사람보다는. 근데 이 긍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긍정, 좋은 긍정이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나쁜 긍정은 이유 없이 그냥 긍정적인 거예요.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Everything will be alright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꼭 그러고 나서 주인공들이 좀 어떻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잘 되겠지, 해결은 잘 안 돼도 뭐 첫 사업인데 뭐 처음부터 모두가 잘 된 사람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차라리 비관적인 게 나을 정도로, 그런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좋은 긍정은 뭐냐면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경험, 그리고 팩트, 그리고 많은 공부책,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즉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비즈니스 사례들을 또
읽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구테타 코리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런칭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좀 더 스피드를 올리고 또 좀 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다 보면 지난 몇 주 동안 좀 사이트가 느려진 것도 많았고 어쩔 때는 사이트가 이렇게 셧다운 된 적도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막 완전히 패닉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이 구테타 코리아 다시 안 오면 어떡하나, 막 그런 패닉이 드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카오톡을 생각을 했어요. 카카오톡이 처음 런칭됐을 때 막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할 때 카카오톡이 수익 모델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다 좋다고 썼죠.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계속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서버 확장하고 또 그럴 때 보면 서버가 불안정해지니까 카카오톡이 다운되는 일도 많았고, 근데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죠. 기다려주고 또 사람들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썼죠. 이런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구테타 코리아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즐거이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런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약간 사이트가 느리거나 몇 시간 셧다운 된 거 또 사람들이 되게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그리고 개발자도 제가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줬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비즈니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걸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긍정적, 그리고 더 좋은 동기부여들을 팀원들 간에 또 내 스스로한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더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는 재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업 시 파트너와 혹은 직원들과의 관계 정립인데요. 저는 이렇게 흥부자 아니면 날선 양날의 검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흥부자는 뭐냐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사업 관계사 아니면 뭐 파트너, 서플라이어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맺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일이 그냥 잘 풀리면 잘 좋은 게 좋은 건데 뭔가 잘 틀어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원망할 겁니다. 왜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야 이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렇게 해준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근데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나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성격이 있으시면 이렇게 날선 양날의 검의 성격으로 변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업무 기준 또 관계는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고 또 분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나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관계사한테, 그리고 직원한테. 하지만 그 냉정하다는 얘기가 관계까지 냉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관계 따뜻하게 하시되 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업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맺고 끊는 거. 결국은 어떤 파트너사와 업무 관계가 다 끝났는데 몇 달 후에 뒤통수에서 내 욕이 안 들리는 거, 그리고 몇 달 후에 왜 이거 인보이스 돈 안 내주시냐, 그런 거 안 받는 거. 네, 이게 바로 명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맺고 끊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꼭 맺고 끊는 거 하시는 거 훈련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노를 못하는 호구, 착한데 무서운 사람. 이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노를 말해야 되는데 노를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착하신 분들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착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나빠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착해지기보다는 맞게 옳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직원들이 모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노를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 착한데 무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의 권리를 찾고 요구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행여나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근데 적을 만들면 안 되고요.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시고 그렇다고 이용당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죠. 같이 수평선을 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없는 분들은 그런 것을 좀 기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계획과 계획 중심. 결국은 게으르거나 부지런함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본적인 큰 방향성, 그 프레임만 잡아놓고 바로 이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일로 가야겠죠? 기본적인 큰 방향만 잡고 일을 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데일리 일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목표가 멀리 보고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사업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계획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들 계획 중심으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일 단위 계획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몇 개 일을 해야 되는지 쫙쫙쫙쫙 그면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 이렇게 쉬다가도 아니면 누굴 만났는데 꼭 그런 분들 있죠. 다음에 그거 보내주세요. 내가 그거 보내줄게 하고 안 보내주는 분들 있죠. 꼭 회사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정말 힘들죠. 리마인드 막 보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내줄게 하면 바로 와요. 1시간? 뭐 2시간 있다 그게 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보내주려고. 근데 사업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보내줄게 하고 나서 잘 안 보내주는 분이라면 보내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8번째로 어떤 앞에 새로운 숙제가 생겼어요. 그거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아니면 숙제가 생겼는데 정보도 없고 잘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 먼저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먼저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고 공부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주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미리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이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행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답을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리서치하고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루션 찾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려주면 딱 알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게 막혔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이상의 정보를 찾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란 것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져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제가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로운 패턴을 시도하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세팅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편하겠는데 그냥 저는 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보고 진짜 안 되면 이제 물어본다. 근데 결국은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혼자 조사해보고 컴퓨터를 몇 개를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봐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공 습관이 들고 또 이런 경험이 늘어나다 보면 웬만한 문제는 그냥 끄떡도 안 해요. 그럼 뭐 조사하면 나올 거야. 시도해보면 해결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당연히 여기로 가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비자와 자본입니다. 비자는 뭐 너무나 간단하죠. 영주권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영주권이 없으면 사업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배아를 설립해야 비자를 받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영업과 개인배아의 가장 큰 차이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이 있으면 자영업으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아인젤운터네멘. 아인젤운터네멘의 장점은 내가 돈을 적게 벌면 적게 가져오고 많이 벌면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개인배아는 매월 내가 나 스스로한테 정해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서비스업, 저처럼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면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역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배아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은 말 그대로 10만 유로의 손실이 나면 그 10만 유로를 제가 다 메꿔야 돼요. 근데 개인배아는 2만 5천 유로 이상, 즉 유한 회사기 때문에, 유한 책임 회사기 때문에 어떤 큰 손실이 나도 내가 개인배아 이 2만 5천 유로 자본만 날리고 파산 딱 해버리면 나의 개인 자산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잘 하시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제가 작년에 찍은 그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업 운영 자금 그리고 생활비 두 개를 합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식당 같은 경우는 손이 작아지고 인색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계약을 해서 계약을 따서 하는 일은 안 좋은 계약도 하고 끌려다니겠죠. 100을 받아야 되는 거를 막 이번 달에 유지비가 없어지니까 60, 70만 받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할 맛도 안 나고 한 80만 하면 또 상대방은 야 100을 줬는데 왜 100을 안 주냐, 그럼 우리 또 속으로 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여유 있는 자본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업이라는 것들, 여러분 독일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든 뭐 특별히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이 직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모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또 특출난 사람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 길이 열려 있고 대신 그건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그 10가지 체크리스트,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얼마큼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현재 이만큼 부족한 게 있다면 나의 목표, 내가 지금 현재 요런데 나의 목표는 여기다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만드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내가 하루하루 더 이쪽으로 간 그런 준비를 하시고,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6개월에 갈 것이냐, 1년에 갈 것이냐, 2년에 갈 것이냐, 내 성격을 바꾸고 내 부족한 지식을 키우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이런 구체적인 일정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변화 계획, 이런 거를 세우셔야 실제로 나중에 사업을 할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어떤 걸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한번 저랑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한국 음식 배달 전문점 어떤가요? 우리가 그걸 하기로 하고 한번 스텝 바이 스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을 짜고 그 다음 사업 구상을 하고 또 가게는 어떻게 얻고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고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주 고객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을 짜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또 사업에 대해 꿈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 멋진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